2016년 1월 무더운 날씨의 인도네시아. 당시 아주 고급스럽기로 소문난 카페 올리비에. 미르나는 먼저 도착해 있던 친구가 미리 주문해준 시원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미르나는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가던 도중 그녀는 결국 숨을 거뒀고 사람들은 그 커피를 미리 주문했던 친구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미국 전역을 뒤흔든 오제이 심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그 사건보다 스토리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장소라기보다는 거대한 리얼리티 쇼처럼 보였죠.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27세 여성 미르나,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오래전 호주 시드니의 빌리 블루 디자인 컬리지에서 함께 유학 중에 알게 된 친구 제시카였습니다. 2016년 1월 6일 다른 대학 동창들과 함께 만나기로 한 두 사람. 제시카는 먼저 카페에 도착해 문자로 친구들에게 자신이 미리 음료를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카페를 잘 알고 있던 미르나는 베트남 커피가 맛있다고 얘기했고 제시카는 미르나를 위해 그 음료를 미리 주문해놨죠. 무려 50분 전에. 미르나는 제시카가 미리 주문해놓은 그 음료를 한 모금 마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습니다. 사망 추정 원인은 청산가리 중독. 하지만 어딘가 찝찝하게 느껴지는 건 정황 증거는 분명해 보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것.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치사량의 청산가리는 생각만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제시카가 죽인 게 분명하다고요. 이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보다는 감정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고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 재판장에서는 환호와 탄성, 야유가 오가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미르나 커피 사건의 퍼즐을 함께 맞춰보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1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가에 있는 유명 쇼핑몰 그랜드 인도네시아. 이곳의 카페에 3명의 대학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미르나 살레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27세 여성. 예쁜 인상의 그녀는 호주에서 유학 중 만난 친구 제시카, 그리고 한의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죠. 당시에 8년간 연애하던 남자친구 아리프와 결혼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새 신부였어요. 그날 카페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제시카. 그녀는 미르나를 위한 베트남 아이스 커피와 칵테일 2잔을 주문해 두었습니다. 제시카는 커피를 주문한 뒤 CCTV 시야를 가리며 음료 주위에 쇼핑백을 이리저리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미르나가 도착해 그 커피를 마신 지 2분에서 3분. 갑작스러운 발작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시한화물 중독. 커피 안에서 289mg의 청산가리가 검출된 것이죠. 경찰들은 미르나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부검을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처음엔 딸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해요. 하지만 설득과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부검이 시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위, 간, 소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부검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카페의 CCTV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 영상엔 제시카가 미리 시켜둔 커피를 테이블에 두고 근처에서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또 테이블 위에 쇼핑백을 두고 이리저리 옮기기도 했고요.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제시카와 미르나는 과거 호주에서 룸메이트로 지냈던 사이였지만 졸업 후에 미르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왔고 제시카는 호주에 남게 되며 이전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연락이 좀 뜸했고 사건 당일 오랜만에 다시 만난 날이었죠.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미르나는 최근에 아리프라는 남성과 결혼했다고 했죠? 이 아리프는 사실 제시카의 구남친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명 모두 호주에서 함께 유학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아리프가 인도네시아로 귀국하면서 미르나도 함께 왔고 둘은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된 건데요. 이 결혼식에 제시카는 초대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미르나는 제시카에게 지금 남자친구는 약물 중독자이니 빨리 헤어지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이 둘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시카는 사건 후 곧 체포됐고 재판은 생중계로 방송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의 분위기는 어딘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그녀의 정신과 이력과 각종 SNS에 올라온 썰, 그리고 제시카가 보이는 법정에서의 행동들을 근거로 그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죠. 검찰은 제시카가 시드니에서 겪었던 힘든 과거를 주요 기소 근거로 제시했고, 호주 경찰이 제출한 정보 보고서에는 제시카의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와 동료들에게 했던 위협적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실제로 제시카는 2015년에 술에 취한 채 요양원으로 차를 몰고 돌진했던 사건을 인정했고, 그녀의 전 상사는 법정에서 제시카가 겉보기엔 친절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기록들 때문에 제시카는 사이코패스라는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소비되어 버렸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레즈비언 커플이었다는 루머까지 돌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편견만을 키웠습니다. Mirna, apa ada hubungan secara khusus saudara pernah tahu walaupun selentingan di antara Mirna dengan Jessica? Ini maafin ya supaya kita putus mata rantai itu tidak polemik di luar sana sini. Ada hubungan lesbian di antara keduanya. Saudara tahu atau tidak tahu? Tidak atau tahu. Tidak pernah tahu. Tidak pernah tahu. Baik, itu di stop rumor itu, ya. Kemudian ada enggak pernah saudara tahu suami daripada si Mirna punya hubungan dekat dengan terdakwa? SNS에서는 찬반 여론이 극단적으로 갈렸고 검찰이나 변호사가 말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환호성은 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은 경고를 줬지만 이미 분위기는 리얼리티쇼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제시카의 손, 가방, 집, 그 어디에서도 청산가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청산가리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물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시카는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대신 20년형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시카는 호주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사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은 뒤에 인도네시아 검찰은 호주 연방경찰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확신하지만 아무도 결정적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2023년 넷플릭스에서 이 사건의 의문점을 파헤치겠다는 다큐멘터리가 한 편 공개됐는데요. 이 다큐는 주류 언론과 온라인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제시카의 변호사는 인플루언서들의 팟캐스트에 초대되었고 제시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당시에도 제시카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당시 오제이 심슨 사건과 비슷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한편으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문제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법률 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청산가리 살인사건.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제시카는 정말 유죄였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2024년 8월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8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제시카의 변호사인 오토 하시부아는 현지 언론에 제시카가 교도소에서 영어와 요가를 가르치며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어요. 제시카는 출소 후에 미르나와의 사이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같은 나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친했었고 베스트 프렌드 같은 건 아니었다고 코멘트했다고 하네요. 졸업한 뒤에 자신은 호주에 남아 있었고 미르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갔기 때문에 함께할 시간도 적었다고요. 그녀는 석방 후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었으며 자신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석방된 이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현재는 가석방 상태로 2032년까지 자카르타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